율리우스 카이사르.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름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그를 위대한 정복자, 그리고 로마 황제의 길을 연 인물로 기억하죠. 그런데 말이죠. 그 찬란한 전설 뒤에 가려진 인간 카이사르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단순한 역사 수업을 넘어서 그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카이사르는 과연 민중의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화정을 무너뜨린 야심 가득한 폭군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 모습 사이에서 그의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주로 참고할 자료는 스웨토니우스라는 인물이 쓴 건데요. 이 사람이 좀 재미있어요. 흔히 생각하는 그런 딱딱한 역사학자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뭐랄까, 가십이나 스캔들, 인물의 진짜 성격 같은 뒷이야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약간 연예부 기자 같은 전기 작가였달까요? 덕분에 우리는 카이사르의 아주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모까지 엿볼 수 있게 된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카이사르라는 이 거대한 퍼즐을 한번 맞춰보죠. 그 첫 번째 조각은 바로 그의 아주 깊고도 깊은 모순입니다. 이 패러독스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진짜 이야기를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카이사르의 야망은 정말 젊었을 때부터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가 32살 때 스페인에 갔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으니까 알렉산더는 자기 나이에 이미 온 세상을 정복했는데 자기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미 32살에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랑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족하다고 울었던 거죠. 그의 야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시죠? 근데 카이사르는 이 어마어마한 야망을 그냥 전쟁터에서만 풀지 않았어요. 아주 영리했죠. 그는 대중, 바로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권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출세가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초고속 승진이었죠. 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데요. 특히 저기 안찰관 시절, 이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이때 막대한 빚을 내서 아주 화려한 검투사 경기를 열었거든요. 바로 이 순간 로마 시민들 뇌리에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그냥 확 박혀버립니다. 그 인기를 바탕으로 최고 제사장, 법무관을 거쳐 마침내 로마 최고 자리인 집정관까지 오르게 되죠. 모든 단계가 치밀하게 계산된 행보였습니다. 자, 여기 숫자가 하나 있죠. 1억 세스테르티우스. 이게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는 정확히 환산하기 어렵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카이사르가 시민들한테 선물로 지어준 새로운 포럼의 땅값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땅값만요. 이런 식으로 그는 대중에게 아낌없이 돈을 뿌렸고 그럴수록 귀족들은 그를 더 위협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죠. 자, 지금까지는 정치인 카이사르를 봤다면 이제는 그의 또 다른 얼굴, 바로 장군 카이사르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의 군 경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담함, 때로는 무모함 그 자체였어요. 이거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들어보세요. 젊은 시절에 해적한테 납치를 당해요. 근데 거기서 막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적들이랑 농담 따먹기를 합니다. 너네 몸값 너무 싸게 불렀다. 나 같은 사람 잡았으면 더 받았어야지 하면서 내가 풀려나면 니네 다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거야 라고 껄껄 웃으며 농담을 해요. 그리고 진짜로 몸값 내고 풀려나자마자 군대를 모아서 그 해적들을 싹 다 잡아다가 자기가 말했던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와, 진짜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카이사르의 진짜 재미있는 모순이 또 하나 드러나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는 정말 대담함의 아이콘이잖아요. 한겨울에 작은 배 하나 타고 적진을 뚫고 공격받으니까 중요한 서를 입에 물고 바다를 헤엄쳐 탈출하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는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찰병 없이는 절대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고 브리타니아를 침공하기 전에는 직접 항구랑 상륙 지점을 다 확인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완전 닭돌 스타일인데 그 뒤에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꼼꼼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의 무서운 점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내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카이사르의 화려한 업적 뒤에 가려진 어두운 이면. 바로 수에토니우스가 아주 신나서 기록했던 그의 스캔들입니다. 이 명단 좀 보세요. 이건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당대 로마 최고 권력자들의 아내들과는 거의 다 연문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 자기 최대 라이벌이었던 폼페우스의 아내,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칼로 찌르는 브루투스의 어머니 세르빌리아와는 아주 깊은 관계였죠. 이건 뭐 대담함을 넘어서서 그냥 막 나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유명했냐면 갈리아에서 승리하고 개선식을 할 때 자기 부하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시민 여러분, 아내 단속 잘하세요. 우리가 대머리 바람둥이를 데려왔습니다. 자기 군인들이 대놓고 이렇게 놀리는데도 카이사르는 이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즐겼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를 평생 따라다닌 가장 치명적인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적인 쿠리어가 던진 이 한마디였죠. 모든 여자의 남자였고 모든 남자의 여자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젊은 시절에 비티니아의 왕이었던 니코메데스와 동성애 관계였다는 아주 지독한 루머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소문은 그의 정치 인생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민중의 지지와 군사적 성공을 바탕으로 커진 그의 야망은 처음에는 출세를 위한 도구였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거대한 힘은 로마 공화정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스웨토니우스가 기록한 카이사르가 직접 했다는 말인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공화정은 그냥 이름뿐이야. 실체도 없어. 앞으로 사람들은 내 말을 법처럼 여겨야 할 거야. 이 말에서 느껴지시죠?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공화국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곧 국가고 자기가 곧 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암살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첫째, 원로원 의원들 전부가 자기를 찾아왔는데 앉은 자리에서 그냥 받아버려요. 이건 로마의 전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모욕이었죠. 둘째, 안토니우스가 사람들 앞에서 왕관을 바치는데 이걸 거부하는 쇼를 합니다. 하지만 이 쇼 자체가 왕이라는 단어를 공론장으로 끌어들인 셈이었죠. 마지막으로 파르티아를 이기려면 왕이 필요하다는 신탁이 있다는 소문까지 퍼져요.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니까 공화주의자들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기원전 44년 3월 15일 그는 원로원 회의장에서 23번 칼에 찔립니다. 그의 절대 권력은 단 한 번의 치명상이 아니라 수많은 배신이 쌓여서 끝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가 죽자마자 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신이 되거나 아니면 폭군으로 남거나. 그의 유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장례식을 기념하는 경기 중에 7일 동안 밤하늘의 혜성이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카이사르의 영혼이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믿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폭군이 제거됐을지 몰라도 민중들의 마음속에서는 신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결국 우리는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이렇게 복잡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남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역사는, 그리고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어쩌면 카이사르의 가장 큰 모순은 바로 그가 남긴 유산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폭군으로 보자면 맞아요. 종신 독재관이 되어서 원로원을 무시했고 국가를 자기 것처럼 썼죠. 하지만 신으로 보자면 그는 조국의 아버지로 칭송받았고 그의 이름은 7월, 줄라이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 제국의 기틀을 닦았죠. 공화정을 파괴한 폭군, 그리고 제국의 문을 연 아버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정답은 그 둘 다가 아닐까 싶습니다.